分でなることにしたんだ。海賊には 오지게 길게 연재 중인 원피스 1화부터 최신화까지를 한 번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디테일은 다 챙기되 최대한 빠르게 간이 집중해서 딱 보시고 정신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모든 원흉의 시작은 해적왕 골디로저 처형입니다. 해적왕이 공개 처형당하는데 죽기 직전에 딱 한마디 던져버렸는데요. 해적왕은 원한다면 보물을 던져주겠다며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놓고 왔다 세려버리고 그 후 대해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주인공 몽키 디 루피입니다. 루피는 어릴 때부터 해적 샹크스랑 엮여 해적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악마의 열매를 먹어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샹크스가 루피를 구해주다가 팔을 잃고 루피는 밀짚 모자를 이어받는데요. 몇 년 후 바다로 나가 알비다 밑에 있던 코비를 구해주고 첫 동료로 조로를 얻게 됩니다. 조로는 원래 현상금 사냥꾼이었고 세계 최강 검가 되고 싶었던 아이였는데요. 조로는 과거 친구 쿠이나와 라이벌이면서 같은 세계 최고의 검사 꿈을 꾸었지만 쿠이나는 몸이 약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고 죽은 친구의 꿈을 꼭 지키기 위해 검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루피가 동료가 필요하니 곤경에 빠진 조로를 구해주어 데려가는데요. 그리고 급 루피는 해적 그리고 조로는 세계 최고의 검사를 목표로 같이 항해합니다. 여기서 루피의 특성은 일단 필요하다 싶으면 도와주고 동료로 쳐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미를 만나고 버기와 그의 일당 캐버디를 무찌릅니다. 이 시절 때 나미는 도둑고양이로 불리며 해적을 싫어하며 도망가고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루피는 이상하게도 나미를 미워하지 않고 아이에도 뭔 사정이 있겠구나 같은 느낌으로 도와줍니다. 그 다음 미래의 저격왕 우솝을 만나는데 거짓말쟁이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말을 지키려고 매일 거짓말로 싸우던 걸 루피는 보게 되는데요. 얘는 구라가 좀 많이 심하였으나 샹크스 해적단 야솝의 아들이니 일단 도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잉 메리호를 얻게 되는데요. 俺たちもう仲間だろ。 그리고 상디는 해상 레스토랑 방문시 합류합니다. 상디는 요리사이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절대 음식을 안 뺏는다는 신념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루피는 강함이 아니라 신념을 보고 동료를 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一緒に海賊をやろう。 이스트블루 나름 강자인 돈 클리크를 무찌르고 이들은 다 같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 후 아론 파크에서 나미의 과거 이슈가 나오는데 나미는 아론에게 마을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마을을 살리려고 돈을 모았는데 배신당하고 결국 무너져서 루피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당연하지라고 말하고 나미 머리에 밀짚 모자를 씌워주고 아론 일당을 개박살을 내버리는데요. 그 다음 해적왕 골드로저가 사망하였던 로그타운에 가고 여기서 루피는 사형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번개 맞고 개운발로 살아남으며 스모커와 싸움에서는 루피의 아빠 드래곤도 깜짝 등장합니다. 해군에게 잘 도망쳐서 리버스 마운틴을 넘고 그랜드 라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랜드 라인에 들어오자마자 사건이 연달아 터집니다. 위스키 피크에서 바로크 워크스랑 엮이고 루피가 조로랑 싸우는 해프닝도 있으며 리틀 가든에서는 거인 2명이 1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괴상한 섬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나미가 아파서 드럼섬으로 치료하러 들어갔는데 여기서 의사인 처파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처파의 과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피스 명언 히루루크의 말이 나오는데요. 人はいつ死ぬと思う? 그리고 어쩌다 만난 비비 공주를 도와 알라바스타로 가고 비비 공주의 나라 내전을 막으러 가는데 배후에 왕의 부하 칠무의 크로코다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막으러 루피는 크로코다일을 상대했지만 처음에 그냥 개박살이 나는데요. 자연계 열매 모래 능력에 당해서 물리 공격이 안 먹히고 죽기 직전까지 가지만 그때 크로코다일 편이었던 로빈이 살려줍니다. 밀짚 모자 일당들은 포기 안 하고 루피는 결국 피를 이용해 모래를 굳히는 식으로 물리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마침내 크로코다일을 쓰러뜨리는데요. 이때 루피는 로빈과 국왕을 구해서 나오고 나라가 구해지며 비비는 함께 떠나지 못하지만 동료의 표식을 보여주며 동료인 걸 확인시켜줍니다. 左腕のこれが仲間の印だ。 그 다음 로빈이 갑자기 배에 나타나 선장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나를 동료로 삼아 달라고 말하는데요. 그 후 자야의 모그타운으로 가서 다음 가야 할 목적지인 하늘섬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루키 베라미가 나타나 하늘섬 꿈을 비웃습니다. 근데 루피와 조로는 베라미 왁구에 쫀 것인지 싸울 가치도 없다고 느낀 것인지 일단 겁나 맞고 보는데요. 그때 지켜보던 검은 수염이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는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베라미가 인연이 생긴 노랜드 후손 아저씨의 금괴를 가져가자 한 대 쥐어받고 올라간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루피의 현상금은 3천만 베리에서 1억으로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섬으로 미친 해류를 타고 올라가며 하늘섬을 지배하고 있는 가세넬을 만나는데요. 에넬은 자연계 번개 능력으로 압도적인 권력과 공포를 선사해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라서 번개가 안 먹히는 상성으로 에넬을 꺾어버리는데요. 그리고 포네그리프에서 로저의 흔적이 나오고 그 다음 하늘섬에서 내려와 복시와 데이비 백파이트 스토리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군 대장인 아오키즈가 첫 등장하는데요. 아오키즈는 자연계 얼음얼음 열매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아이스 에이지. 그리고 정부에서 위험인물로 뽑힌 로빈을 데려가려는 아오키즈를 저지하려고 루피 일당은 싸우지만 개털려버리고 또 주인공 빨로 워터세븐으로 가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고잉 메리호가 한계에 도달하는데요. 그래서 토론을 벌이는데 배를 버리고 다른 배로 가자는 루피와 배를 버리지 말자는 우솝의 의견이 극에 달해 우솝은 루피랑 싸우지만 패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빈이 사라지는데요. 로빈은 파괴된 오하라의 생존자이자 세계 정부가 말소한 공백의 100년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런 이유로 평생 쫓기고 배신당하며 이용당하자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되라는 결론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선택을 해버리고 CP9에 의해 애니에스 로비로 끌려가는데요. 밀짚모자 일당은 여기서도 또 노밖으로 로빈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프랑키와 아이스버그 그리고 워터세븐 목수들 전체가 휘말리게 되는데요. 루피 일당이 정부의 사법섬에 쳐들어가고 우솝이 세계 정부 깃발을 불태웁니다. 즉 밀짚모자 일당은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요. 루피가 로빈에게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소리치자 로빈은 진짜 많이 살고 싶었는지 살고 싶다고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애니에스 로비에서 전투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밀짚모자 일당들은 모두 각성하고 루피는 루치랑 혈전을 벌여 결국 로빈을 되찾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잉 메리호가 와서 일당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함께해온 고잉 메리호와 여기서 완전한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프랑키가 합류하고 배도 사우전드 써니호로 갈아타고 루피의 할아버지인 가프를 피해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밀짚모자 해적단 현상금도 미친 듯이 오르는데요. 그 다음 안개가 자욱한 괴상한 섬인 스릴러 밖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해골이 말을 걸어오는데 요호하면서 등장하는 이놈은 부룩입니다. 루피는 촉이 온 것인지 장난인지 부룩에게 동료 제안을 합니다. 스릴러 바크에서의 상대는 그림자 열매의 칠무의 게코 모리아인데요. 모리아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빼앗아 좀비를 만들고 그림자를 뺏긴 사람은 햇빛을 보면 죽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피스에서 이런 악당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사람을 도구로 보는 가치관을 가졌는데요. 이런 놈들은 루피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게코 모리아 일당들과의 싸움 중 쿠마가 등장하고 모리아는 골로 가버렸지만 칠무의 쿠마가 와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데요. 쿠마가 루피를 넘기라고 했지만 밀짚모자 일당들은 전부 거절하고 결국 조로 빼고는 전부 쓰러집니다. 그러자 조로가 결단하여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하지만 쿠마는 그 가치를 높게 사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루피가 받은 고통을 뽑아내 조로에게 이걸 다 견뎌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고통을 떠안고 조로는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습니다. 상디가 깨어나 조로를 찾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만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 파티 중 부룩의 과거가 나옵니다. 부룩은 항해 중 적들에게 습격당해 동료들이 전부 죽고 혼자 남았고 죽은 동료들 약속을 지키려 끝까지 떠돌아다녔던 것인데요. 그리고 입구에서 만난 고래까지 연관되어 있어 루피가 동료를 제안하자 부룩은 합류했습니다. 다음은 샤본디 제도로 향하는데요. 샤본디 제도에서 케이미를 만나 핫지를 구하게 되고 처음으로 루피는 무의식적으로 패왕색도 씁니다. 그 다음 샤본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최악의 세대로 불릴 멤버들입니다. 여기서 세계 상류층 천룡인도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케이미는 금납치를 당해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노예 경매장에서 천룡인이 핫지를 더럽다며 총으로 쏘자 루피는 개빠기칩니다. 천룡인을 패면 해군 대장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단 루피는 좁혀고 봅니다. 그때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리가 나타나 패왕색을 쓰고 바로 해군 대장 키자루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쿠마가 등장하는데요. 루피 일당은 해군의 파시피스타와 키자루에 의해 사실상 전멸합니다. 하지만 역시 주인공 빨로 레일리가 도와주는데요. 루피는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동료들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루피도 쿠마에 의해 사라지고 루피는 혼자 아마존 릴리로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여자들만 사는 섬이고 남자가 오면 난리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칠무의 보아 행콕이 등장하는데요. 행콕은 겉으로는 오만하고 내가 아름다우니 용서받는다라는 사이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나 실제로는 과거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천룡인에게 잡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진 인물인데요. 행콕은 루피가 아름다운 나에게 반하지 않는 모습과 누구에게든 겁을 먹지 않는 모습에 반하고 사랑은 허리케인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どこへでも行きます 루피는 형제인 에이스가 잡혀 임펠타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행콕의 도움을 받아 임펠타운으로 쳐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버기와 봉쿠레를 다시 만나며 임펠타운 수장인 마젤란과 싸워 개털리고 혁명군 간부 이완코프를 만납니다. 루피를 살리려고 이완코프는 호르몬을 주입하였고 이건 대가로 수명 10년을 날리게 된다 하였는데요. 루피는 여기서 진짜 죽을 뻔하지만 역시 또 주인공빨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 죄수들과 함께 탈출을 하는데 거기서 에이스를 깜빵에 넘긴 검은 수염 티치와 만나지만 일단 급하니 에이스를 쫓아갑니다. 루피와 일행은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역사상 최악의 탈옥을 해버립니다. 그 죄수들 가운데 징배와 크로코다일도 있었으며 검은 수염이 데려간 레벨 6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루피와 탈옥 일행은 마린포드로 넘어가 정상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상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흰수염 해적단이 에이스를 구하러 처형대에 왔기 때문인데요. 흰수염 동료를 죽인다는 것은 흰수염 해적단과 전쟁을 한다는 선포라 볼 수 있습니다. 해군 본부에는 칠무회와 대장들이 참여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요. 해적 쪽에는 흰수염과 사나 해적단까지 와버렸습니다. 막강한 전력이 대치하는 가운데 루피는 여기서 그냥 노밖으로 뛰어드는데요. 대장들 사이를 뚫고 전장을 기어다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다 사나 해적단 중 스쿼드가 흰수염을 배신하고 배에 빵꾸를 내버리는데요. 이 새끼가 왜 이러나 싶었으나 스쿼드는 아카이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못난 아들도 사랑한다고 품어주었고 에이스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격화되어 에이스의 처형이 앞당겨지자 루피는 할아버지인 가프 중장마저 날려버리고 처형대에 도달합니다. 마침내 에이스가 해방되며 루피와 에이스는 환상적인 호흡으로 해군을 쓰러뜨리며 탈출로를 엽니다. 하지만 대장 아카이누가 흰수염은 패배자라며 도발하자 객기의 에이스는 분노하여 멈춰서는데요. 아카이누는 마그마 주먹으로 루피를 노렸고 에이스는 루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려 그 주먹에 배가 관통당하고 맙니다. 에이스는 모두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며 루피의 품에 안겨 사랑해줘서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숨을 거두는데요. 눈앞에서 형의 죽음을 목격한 루피는 정신이 붕괴되어 기절하고 맙니다. 흰수염은 에이스의 죽음의 분노에 아카이누를 짓뭉개버리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이 난입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흰수염은 원피스는 실제한다고 외치며 선체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원피스와 디츠자이스를 아카이누는 광기에 사로잡혀 루피를 끝까지 죽이려 하는데요. 그때 코비가 용기 있게 전쟁 중단을 외치고 샹크스가 나타나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냅니다. 샹크스가 종전을 선언하며 전쟁은 끝이 나는데요. 징배와 로우의 도움으로 전장을 빠져나간 루피는 깊은 절망에 잠깁니다. 그리고 루피의 어린 시절이 회상되는데 10년 전 고아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거프는 어린 루피를 산적 다단에게 맡겼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맡겨둔 로저의 아들 에이스가 있었는데요. 루피는 에이스와 친해지고 싶어 매일 쫓아다녔지만 에이스는 개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루피는 3개월 동안 끈질기게 쫓아가 그레이터미널 쓰레기산에 도달하는데요. 거기서 에이스는 사보와 함께 해적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후 블루잼 해적단 부하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는데요. 하지만 루피는 말하면 친구가 될 수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고 에이스와 사보가 나타나 루피를 구출합니다. 이 사건으로 세 사람은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는데요. 에이스는 루피를 받아주었고 이후 세 사람은 악동 3인방으로 악명을 떨치는데요. 어느 날 에이스는 술병을 훔쳐와 술잔을 나누면 형제가 될 수 있다며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 각자의 꿈을 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보와 에이스는 꿈을 말했지만 루피의 꿈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아버지가 사보를 찾아내는데요. 사실 사보는 귀족 출신이었으나 가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보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돌아갔고 거기서 천룡인의 방문을 대비해 쓰레기산을 불태우려는 계획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그레이 터미널은 화염에 휩싸였고 에이스와 루피는 불길 속에 갇힙니다. 사보는 자유를 찾아 출항을 결심하지만 천룡인의 배 앞을 가로질렀다는 이유로 포격을 당하는데요.
사보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사보가 되졌구나 생각한 에이스는 사보의 의지를 이어받아 루피에게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7년 후 에이스가 출항을 하고 이후 또 루피가 출항하며 원피스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데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절망하는 루피에게 징배는 남은 것이 뭐냐며 사자후를 세립니다. 루피는 동료가 있다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데요. 그리고 디인지 레일리는 2년 동안 힘을 기르자는 제안을 합니다. 루피는 해군 본부에 다시 쳐들어가 메시지를 보내고 동료들은 2년 후에 모이기로 하는데요. 조로는 미호크에게 검수를 배우고 상디는 이완코프 밑에서 호모 수련을 시작합니다. 루피 또한 레일리 아래서 패기를 익히는데요. 2년 후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샤본디 제도에 모입니다. 루피는 패기 한 번으로 짝퉁 밀짚 모자를 기절시키며 성장한 힘을 보여줍니다. 일행은 써니호를 타고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시라호시와 친구가 되지만 인간을 증오하는 호디 존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루피는 패왕색 패기로 순식간에 어류들을 기절시킵니다. 루피는 호디를 날려버리고 섬으로 추락하는 노아를 멈춰 세우는데요. 징배가 루피에게 피를 수혈해주며 종족을 넘어선 화합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루피는 사황 빅맘에게 선전포고를 날리고 신세계로 떠나는데요. 첫 번째 섬인 펑크 해저드에서 트라팔과 롤을 다시 만나 사황 카이도를 끌어내리자며 해적 동맹을 맺습니다. 섬의 주인 시저 클라우는 아이들을 납치해 실험하고 스마일 원료를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루피는 시저를 날려버리고 체포에 성공합니다. 롤은 도플라밍고에게 칠무회를 탈퇴하라고 협박하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데요. 펑크 해저드를 떠난 루피와 로 동맹은 도플라밍고의 본거지인 드레스로자에 상륙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낙원 같지만 장난감들이 인간과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였는데요. 루피는 콜로세움 우승 상품이 이그릭을 열매라는 사실을 알고 대회에 참가합니다.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사보가 나타나는데요. 루피는 오열하며 기뻐하고 사보가 루피 대신 대회에 참가해 열매를 먹고 에이스의 의지를 잇습니다. 드레스로자의 평화는 장난감이 되는 저주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는데요. 우소비 저주를 풀자 장난감들이 인간으로 돌아오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세 장을 발동해 섬 전체를 아작을 내려 하였는데요. 루피는 기어 포스를 발동해 도플라밍고를 압도합니다. 킹콩 건으로 도플라밍고를 날려버리고 세 장은 해제됩니다. 해군 대장 후지토라는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루피를 도운 해적들은 밀짚모자 대선단을 결성하는데요. 이후 일행은 천년을 살아온 코끼리 조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멍멍이 나라는 카이도의 간부 제게에 의해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요. 밍크족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멸망을 무릅쓰고 라이조를 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로드 포네그리프를 보게 되고 라프텔로 가는 실마리를 얻는데요. 하지만 상디가 빅맘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루피는 상디를 되찾기 위해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향하는데요. 거기서 빅맘의 장성 크래커를 격파합니다. 상디는 가족을 위해 루피를 모질게 대하며 쫓아내려 하는데요. 루피는 반격하지 않고 네가 없으면 해적왕이 될 수 없다며 기다립니다. 결국 상디는 진심을 고백하고 루피와 함께 결혼식을 깽판치기로 하는데요. 징배는 빅맘 앞에서 개멋있게 탈퇴를 선언하고 루피의 동료가 됩니다. 작전은 실패하지만 일행은 홀케이크 성을 무너뜨리고 탈출하는데요. 루피는 최강의 장성 카타쿠리와 거울 세계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카타쿠리는 미래를 보는 개쩌는 견문색을 가졌지만 루피는 싸움 중에 성장하며 결국 승리하는데요. 여기서 루피는 현상금 15억 베리가 되며 5번째 황제로 불리게 됩니다. 드디어 밀짚모자 일당이 와노쿠니에 집결하는데요. 그곳은 카이도와 오로치가 지배하는 지옥이었습니다. 루피는 굶주린 백성들을 보며 분노하는데요. 그리고 과거 와노쿠니의 영웅 코즈키 오뎅의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오뎅은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 다녀왔지만 와노쿠니로 돌아와 카이도와 오로치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의 의지를 이은 사무라이들이 20년의 세월을 넘어 토벌을 하려 하였습니다. 오니가시마에서 최악의 세대들과 사왕들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루피는 카이도에게 치명타를 입고 패배할 뻔하지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인 환수종 모델 니카의 각성이었는데요. 루피는 개주인 공빨 능력으로 카이도를 마그마 속으로 처박아버리며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루피는 드디어 새로운 사왕이 되는데요. 현상금은 30억 베리로 코인급 성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미래섬 에그헤드에 도착하는데 베가펑크를 만납니다. 거기서 쿠마의 슬픈 과거를 듣게 되는데요.
한편 세계는 급변하고 검은 수염은 로우를 습격하며 가프는 실종됩니다. 사본은 세계의 왕임의 존재를 목격하는데요. 에그헤드는 정부의 표적이 되어 해군 함대와 오로성 세턴성이 등장을 합니다. 루피는 니카의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베가펑크는 세계가 가라앉고 있다며 바다에 잠길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리고 거인 해적단이 루피를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철의 거인 에메트의 희생으로 일당은 에그헤드를 탈출해 엘바프로 향하는데요. 마침내 전사들의 나라 엘바프에 도착합니다. 로비는 사우로와 재회하며 오일하는데요. 하지만 엘바프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샹크스가 바르톨로메오를 응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루피는 기이한 목소리에 이끌려 봉인된 저주받은 왕자 로키를 만납니다. 로키는 나를 풀어주면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주겠다고 도발하는데요. 루피는 로키를 돕기 위해 열쇠를 구하러 가고 로저의 왼팔 스코퍼 가반을 만납니다. 그때 신의 기사단이 상륙하는데요. 기사단장 피거랜드 샴록이 로키를 영입하려 하나 노받고 로키가 꺼지라 말하자 로키는 개패듯 맞습니다. 로키의 과거 사연과 하랄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 록스디지백과 가프 그리고 로저의 갓벨리 사건의 진실도 드러납니다. 록스는 이무에 의해 저주에 걸려 꼭두각시가 되었고 로저와 거프에게 다구를 맞고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랄드 왕은 이무에게 조종당의 엘바프를 전쟁 기지로 만들려 합니다. 샹크스와 가반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하랄드는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는데요. 로키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끝내버립니다. 샹크스도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무는 그 괴물놈이 살해당할 수가 있냐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엘바프는 D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하는데요. 가반과 루피 일행은 신이기사단을 상대하러 나섭니다. 조종당하는 도리와 브로기도 보이고 모두에게 로키가 결백하다는 걸 밝힙니다. 조로는 책략이 있다며 도리와 브로기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라졌던 브룩은 신이기 사단에게 당신은 슈리 공주냐 급 소리치는데요. 자신의 은인을 죽인 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 순간 군코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브룩을 풀어줍니다. 거인족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인족들이 다가가 도리와 브로기의 기술과 흡사한 공격을 보여주고 배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최신화 스토리인데요. 처음엔 해적지라는 만화인가 보다 싶었으나 루피의 성장과 함께 세계정보와 싸우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연재를 하는 원피스는 아직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엔딩이 나오고도 오랜 시간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探せ置いてきた